충성! 병장 이성빈은 다시. 충성! 병장 이성빈은 16년 만에 군대 썰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안녕하세요. 서울대 꼴찌 이성빈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켰습니다. 꾀죄죄해요. 왜냐하면 오후 7시에 퇴근을 해서 제 강아지를 2시간 동안 산책시키고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에 뭐 하나 또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지금 아주 늦은 시간에 갑자기 켰습니다. 오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꾀죄죄합니다. 그래도 또 썰을 풀고 싶을 때 썰을 풀어야죠. 오늘은 군대 썰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생각났냐면 아까 강아지 산책하다가 정찰병 시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보직이 정찰병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썰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썰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약간 편견이 있으면 이 얘기를 안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군대를 누구보다도 희한하게 다녀온 사람입니다. 연예인들이 아무리 막 군 생활에 썰을 풀어도 저만큼 재미있진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그 생활을 하는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일단 군 생활에 들어가기 전, 입대하기 전에 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입대한 이유. 사실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갔다 와야 되지만 저는 안 가고 좀 버티고 있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도 왜 군대를 갔느냐? 바로 세 번째 학사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번의 학사 경고를 받았고 3번을 받으면 학교에서 잘린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째 학사 경고를 받으면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영락없이 3번째 학사 경고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학교를 안 나가서 등록하고 학점 다 신청해놓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을 들으러 안 가서 100% 학사 경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한 3분의 2선까지 지나 있었어요. 오, 어떡하지? 휴학이 2분의 1선까지 가능하거든요. 휴학 시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이미 누적 결석 일수가 학사 경고 기준을 넘었어요. 끝난 거예요. 아, 3번째 학사 경고를 받고 나는 학교에서 잘리겠구나. 눈 뜨고 제 운명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문득 스쳐가는 생각,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지? 부랴부랴 군 휴학 규정을 찾아보니 군대는 나라의 강제 명령이기 때문에 휴학 시기가 지나도 휴학이 가능하다라는 학사 규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입대를 신청하게 되고 저는 6월 15일이 공식 종강일이었는데 6월 11일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 입대 사유였어요. 입대부터 특이하죠. 입대 사유부터.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 제 상황은요.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 저 같은 연예인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제가 왜 연예인이었을까요? 반연예인이었어, 반연예인. 그 당시 제가 아주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거기에 3번이나 출연한 최다 출연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활약이 있었다는 거고 제작진도 저를 좋아해서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본편에 나가고 특집편에 2번 출연하고 특집편에서도 활약이 대단했었고요. 그래서 반연예인이었어요. 당연히 당시 전 국민이 하는 SNS였던 싸이월드에서는 제 계정이 핫했습니다. 하루 방문자 수 못해도 몇천 명은 들어왔어요. 당시에 방문자 수 토탈도 거의 연예인 수준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입대가 아니라 갑자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제 상황이었어요. 입대가 결정나고 난 후에는 뭔가 사회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짧고 굵게 전국 여행도 갔다 오고 어떤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고 입대하기 전에 여자친구 만들고 가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물론 여자친구 만들려고 일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일했던 건데 또 거기서 일하니까 굉장히 여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알바하러 온 사람들. 당연히 제가 뭐 외모도 괜찮았고 그리고 서울대생이고 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예쁜 애한테 좀 썸을 타다가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제가 좀 연애에 굉장히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분명 추파는 그쪽에서 먼저 던졌는데 차였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입대를 하게 됩니다.
걔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군대를 갔어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일단 저는 제 운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수많은 말들, 명문대생에 대해 떠도는 군대 설들이 있어요, 설. 뭐냐 하면, 야, 어차피 너 군대 가봐야 좋은 데로 빠져. 어차피 무슨 뭐 장군이 빼가지고 막 자기 아들 가외시킨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에서는 꽤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를 가봐야 저는 좋은 곳에서 빠진다가 골자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 운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운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자대는 육군훈련소였어요. 그러니까 육군훈련소로 가요. 왜냐면 육군훈련소는 정말 랜덤이거든요. 전국의 병사를 다 보내는 유일한 곳이에요. 102보충대, 306 보충대,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02 보충대는 강원도, 306 보충대는 경기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육군훈련소는 전국에 다 보내요.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 완전 후방으로 빠질 수도 있고, 운이 오지게 나쁜 사람은 최전방으로 가게 되겠죠. 그것도 강원도 쪽으로. 제가 사실은 당시 리더직도 많이 맡고 있었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6 보충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자대도 경기도 아니면 서울로 배치를 받고 심심하면 서울권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저는 제 운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육군훈련소로 들어갑니다. 뭐가 될지 몰랐어요. 그냥 육군훈련소에 간 다음에 처음에 왔던 제안은 그거예요. 자충. 육군훈련소 조교가 되는 제안이 먼저 들어왔어요. 조교 한번 지원해봐라. 잘할 것 같다. 육군훈련소 조교는 밖에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좀 편하기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시에 막상 나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랜덤으로 빠지기 전에 그거는 편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일병만 돼도 자기 밑에 쫄따구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조교가 되니까 위에 선임들하고 상관없이 그 많은 훈련병들이 내 밑에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는데 자충 안 했죠. 왜? 내 운을 시험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육군훈련소 5주의 훈련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열차를 타게 됩니다. 열차를 타기 전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무슨 열차를 타라고 해요. 완행열차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타고 어디 가지? 보니까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박. 육군훈련소가 여기 충남 논산에 있잖아요. 위쪽으로 가면 전방으로 가는 건데 제 열차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역시 서울대생은 어떻게든 후방으로 빼주는구나. 아무리 지나가도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아요. 제 이름이 불려야 내리는 건데 제 이름이 끝까지 불리지 않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내렸는데도 저는 계속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정말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던 소리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려서 내리게 됩니다. 전라남도 장성이었어요. 야, 후방이다. 그래, 난 럭키가이. 풀렸어. 갔는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육군훈련소는 특기병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즉 특기를 정하고 오는 친구는 육군훈련소에 오게 되고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하면 특기가 없어도 특기를 부여받게 돼요. 물론 부여 안 받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특기를 부여받고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빠지게 됩니다. 전라남도 장성에는요 상무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많은 후반기 교육이 펼쳐집니다. 포병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 그리고 전차학교. 그러니까 전차학교가 기갑학교일 거예요. 그렇게 정말 다양한 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장병들이 육군훈련소가 끝나면 전라남도 장성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정해진 기간에 후반기 교육을 받고 나면 진짜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어쨌든 제가 거기 도착해서 갔는데 제가 부여받은 거는 화학이래요. 화학 정찰이래요. 정찰이 뭐지? 그리고 후반기 교육 기간이 무려 6주였어요. 당시 일반 병 기준으로 가장 긴 훈련을 받는 정찰병이었어요. 명문대생들은 이쪽으로 뺀다는 소리가 또 있었어요. 가보니까. 실제로 46명의 장병들이 거기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숫자를 다 외우고 있지? 가끔 신기한데 저 포함해서 46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서울대학교 3명, 3명은 아이비리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1명씩 있었고 그리고 공군에서 2명인가 3명이 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일병이에요. 공군에서 이미 자기 주특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은 지식이 있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46명 중에 10명은 최소한 완전 엘리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보니까 후반기 교육에서 성적 순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후반기 교육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선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다시 동기랑 생활을 하잖아요. 신났죠. 도착하자마자 이제 동기들 다 같이 모였고 교관이 1명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1명씩 호명을 하면 뭐 군대에서 호명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막 제 이름 불렀다. 이성빈 불렸다. 이병, 이성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불렀죠. 이제 제 이름이 불릴 차례가 됐는데 제가 좀 또라이예요. 진짜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또라이예요. 인정합니다. 갑자기 장난이 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동기들만 있고 선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그냥 이름 불리면 딱 이병, 이성빈, 이병, 박혁수, 이병, 오태훈, 이병, 임태훈, 오병. 이제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압, 이병, 이성빈. 예라고 안 하고 예압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얘기해도 좀 봐줄만 한데 잘 부르다가 저 혼자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예압, 이병, 이성빈. 엎드려. 바로 엎드려 뻗쳐하고 그게 제 후반기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별로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거였어요. 후반기 교육에서 저는 엎드려 뻗쳐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화학정찰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긴 시간에 공부를 하는 주특기고 6주 동안 하니까, 그리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게 많아요. 이거를 6주 동안 다 배우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그냥 하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그냥 저희 46명 중에서 사실 엘리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 고졸, 그것도 막 고등학교 때 꼴통 막 이런 애도 한 5명 이내로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아예 그냥 보자마자 포기 상태더라고요. 그냥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냥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되면 늘 하듯이 벼락치기에서 시험 치고 벼락치기에서 시험 치고, 저는 수능을 제외하고는 벼락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내신도 완전 개판이잖아요. 고등학교 내신도. 항상 그랬어요. 당연히 후반기 교육에서도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결국 후반기 교육 6주가 끝났고 저는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이 불릴 때 내리는 거였죠. 전라남도 장성에서 출발한 그 무궁화호 열차가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제 이름이 이번에도 끝까지 안 불립니다. 저는 당연히 제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열차가 흘러가도 제 이름이 불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린 시점에서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게 되고 내립니다. 여기가 어디야? 완전 시골. 어디지? 강원도 인제였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무궁화호를 타고 간 거라니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어이할 곳. 자,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원통에 3군단이라는 부대의 사령부가 있고 저는 바로 강원도 인제 3군단 직속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화학대로. 그래서 강원도 인제로 군 편성을 받았고 강원도 인제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서울대생은 좋은데 빼준다는 거 개뻥이었어요. 가장 가기 싫은 곳에 배치가 된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자대로 갔죠. 진짜 깡촌에 그런 깡촌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약 2년 동안 살아갈 곳 아닙니까?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병들은 도착을 하면 중대장 면담이라는 걸 합니다. 중대장 면담을 하는데 중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넌 성적 이런데 왜 일로 왔냐? 야, 성적 보니까 네가 1등인데? 전 제가 1등일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항상 벼락치기 했으니까. 너 생활 점수가 너무 나쁜데? 뭐 하다가 이렇게 많이 까였어? 너 생활 점수 때문에 여기 온 것 같다. 이게 나비 효과가 엄청났던 거예요. 이병, 이성빈! 이거의 나비 효과가 결국 저를 강원도 인제 3군단 예하부대까지 보내버린 거예요. 성적이 거의 1등이었는데. 원래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같은 데서 엘리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3군단에 배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위에 간부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성적이 좋다는 걸 거기서 알았는데 간부가 얘기해줘가지고 성적이 좋잖아요. 이 정도 애가 여기 온다고? 정말 이 3군단 역사상 가장 성적이 좋은 화학정찰병이 온 거예요. 이 화학정찰병이랑 보직은 굉장히 특수한 보직이고 그냥 군 전체에 몇 명 없는 보직이에요. 군이라는 거 엄청 큰 단위거든요. 없는 보직이고 거기에 그 화학학교에서 정찰병 학교에서 1등한 친구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군단에서 좀 좋아했나 봐요. 어쨌든 저는 자대 배치를 받았고,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소녀시대 데뷔를 알아요. 8월 2일인지 8월 9일인지 이제 좀 가물가물한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후반기 교육 끝나고 두 번째 토요일 날 소녀시대가 데뷔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인지 아세요? 그 전에 모든 걸그룹 중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컨셉이었어요. 길쭉길쭉한 애들이 9명이 나와서 되게 섹시한 춤을 추는데 남자들 미치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걸그룹 누가 있어요? 뭐 걸그룹의 아까 원조라고 불리는 SES 핑클. 섹시 컨셉 아니잖아요. 요정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소녀시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유명한 걸그룹 원더걸스. 섹시 컨셉 아니잖아요. 복고잖아요. 오, 섹시한 애 9명이 나와가지고 대거 등장해서 춤추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녀시대 데뷔를 기억하는 거예요. 2007년 8월 2일인가 8월 9일이에요. 맞을걸요? 다시 만난 세계. 그래서 기억하는 거고, 소녀시대 처음 데뷔했을 때 같이 보던 동기 한 명이 딸치러 갔습니다. 아직도 그 새끼 기억해요. 이 박모 씨인데 나이 19살이었어요. 빠른 생일. 아무튼 뭐 재밌는 친구였긴 해요. 그래서 소녀시대 데뷔를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대를 배치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 그거예요. 제 면담을 하는데 제 정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뒤인가 3주 뒤였을 거예요. 부대에서 땡땡의 밤 행사를 한대요. 간부들하고 간부들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갓 자대 배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 프로필에 보니까 방송활동 이력이 있는 거예요. 또 중대장님이 따로 올라요. 이성민. 이병, 이성빈! 우리 부대에서 3주 뒤에 땡땡의 밤 행사가 있다. 너 보니까 방송 활동했던데? MC 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 혹시 중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알아. 우리 MC를 보려면 요체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써도 됩니까? 뭐 그렇게 해라. 네, 또라이죠. 신병이 자대 배치받고 MC 제안을 받았는데 중대장님한테 저 요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의 밤 행사에서 저는 요체를 쓰면서 진행을 했고, 그날 행사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선임들한테 개갈굼을 먹습니다. 뭐? 너 왜 그렇게 했냐?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랬냐고. 그냥 진행할 때 그게 매끄러울 것 같아서 미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씨발 허락한다고 그렇게 해도 돼? 너 군인 아니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씨발 군인 아니냐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말고 왜 그랬냐고. 군대는 갈구는 게 진짜 미쳐버려요. 진짜 답 없이 갈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 타겟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신병이 행사에 투입됐다가 MC를 보고 나서부터 그거에 관련된 거부터 갈굼이 시작됐었어요. 제가 이제 못 버틸 정도로 갈굼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 갈굼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묘수를 생각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또 나름 방송에 출연했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선임들 중에도 저를 좀 재밌어 하는 선임들이 있었어요. 그 선임들은 당시 사이버 지식정보방, 싸지방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맨날 저를 불렀습니다. 야, 니 싸이월드 로그인 해봐라. 로그인하면 일단 저는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일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야, 일촌 파도 타기 좀 해봐라. 예쁜 애 없냐? 얘 예쁩니다. 들어가봐. 오, 진짜 예쁜데? 야, 소개해줘. 알겠습니다. 또 예쁜 애 소개해줘. 계속 일촌 파도 타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걸로 선임들의 환심을 초반에 샀는데 소개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저를 또 안이 꼽게 보는 선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2등병부터 시작해서 1병이 끝날 때까지 갈굼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 1병 때부터는 해외 파병을 계속 알아봤어요. 그냥 해외 파병 공고가 뜨잖아요. 무조건 지원. 동명부대, 자이툰부대 뭐 상관없어요. 나는 이곳만 떠나면 된다. 차라리 총이 날아다니는 해외 전장이 낫겠다. 정신적으로 못 버티겠다. 매일 일어나서 갈굼 먹고 맞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병을 넣어요. 상병 될 때까지. 상병 딱 되고 나서 파병 지원 안 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게 제 군생활이었고요. 제 군생활에는 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제 보직, 아까 좀 특수보직이라고 했잖아요. 화학정찰병이에요. 6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는 보직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서 1등을 한 애가 그 생활 점수가 완전 감점이 되면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대 배치받자마자 어쨌든 거기도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저보다 선임인 화학정찰병이 존재를 했고, 화학정찰병이랑 보직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군단 전체에 몇 명 없어요. 저희는 군단 직속 화학부대잖아요.
제 위에 선임이 저희 중대 통틀어서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선임은 상꺽이었어요. 상꺽이었고, 두 번째 선임은 상병 이호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있었고, 저랑 같이 동시에 들어온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찰병 2명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1등인데 이 친구는 사실 꼴등이었어요. 1등과 꼴등이 같은 부대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특히 꼴등 안에는요, 되게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약간 어벙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군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냥 군생활 내 갈굼 먹고 욕 처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주특기를 제대로 하나 아니면 뭐 일반 군생활을 제대로 하겠나. 그냥 걔가 그랬어요. 그렇게 됐었어요. 얘가 항상 안타까워서 저는 얘를 좀 좋아했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군생활 내내 전체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중대가 정찰병이 4명이 있었어요. 저랑 제 동기랑 그 2명이랑. 그래서 보통 밑에 정찰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량이 많고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선임들이 후임들을 갈구기가 너무 좋아요. 야,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고 무슨 정찰을 하냐? 이렇게 갈구기가 너무 좋은 구조에 있어요. 정말 이 두꺼운 책을 많이 공부하고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PDR OK 재원 얘기해봐. 술술술술술술술술 다 얘기하고 뭐 KM 이제 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이렇게 큰 거 있는데 그 재원 얘기해봐. 술술술술 다 얘기하고 얘기해도 저는 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제 내용적인 걸로 혹은 선임이 얘기했는데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야 그거 아니잖아. 선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제대로 공부 안 해?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내용 찾아보면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저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주특기 안에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특기에 대해서는 제가 2등병, 무려 2등병 5호봉 때 자대 배치를 2등병 3호봉에 받으니까 거의 2달 만에 전시 분대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2등병 5호봉에 전시 편제에서 제가 분대장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냥 주특기에서 날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병 2호봉, 제가 군번이 좀 꼬인 군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분대장도 되게 빨리 달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냥 거의 그걸 다 외워온 수준이었거든요. 일부러 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벼락치기 몇 번 했는데 다 외워진 거예요. 네, 저 멘사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니까 보통 이제 뭐 간부 교육을 가거든요. 간부들도 이제 뭐 모든 카테고리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사관이든 사관이든. 그러니까 뭐 화학도 배우고 기갑도 배우고 공병 뭐 싹 다 배우는데 당연히 화학 쪽 교육을 할 때는 우리 화학 부대에서 파견이 되는데 당연히 화학 부대에서는 정찰병이 파견이 돼요. 제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임들이 파견이 돼야 되는데 이건 파견되면 좋은 거예요. 외부 파견이 되면 밥도 맛있는 거 막 먹고 갈굼 당할 일도 없고 훈련도 열애되고 뭔가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지내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선임이 많이 가요. 그럼 가고 싶잖아요, 선임들이. 후임들한테 기회가 안 와요. 후임들은 뭐 군대에서 훈련 받아야죠. 소총도 쏘고 뭐 무슨 뭐 응급처치 뭐 다양한 군대 기본 훈련들을 계속 군사 훈련들을 받아야죠. 근데 저는 2등병 때부터 간부 교육을 선임 따라서 거의 세트로 갖고 1병 되자마자 저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 아니까. 선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군생활 내내 간부 교육을 다녀요. 간부 교육 가면 좋아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 그리고 간부들이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제가 시험을 치고 간부들이 이렇게 성적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 교육장에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쉬는 시간만 되면 PX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음껏 사 먹으라고. 2등병 때 자대에 있으면 PX 가기도 어려운 짬에 파견을 가면 마음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군생활이 좀 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간부 교육을 진짜 많이 다니고 간부 교육뿐만 아니라 뭐 2등병 화학에 관련된 모든 교육에 제가 파견이 돼요. 거의 뭐 그때부터 강사가 됐던 것 같네요. 저는 지금 강사잖아요. 강사 생활이 10몇 년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군생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알았어요. 아, 군대 때부터 된 거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하게 됐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뭐예요? 아는 사람들 알걸요? 자, 모자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유격복이에요. 유격 조교복. 항상 여기에 호루라기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제자리에 서. 자, 지금부터 유격체조 8번. 몇 번? 20회. 몇 회? 20회. 15회 시작.
진짜 몇 회인지는 되게 살살 얘기해.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20회 몇 회? 20회. 15회 시작. 하면 뒤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못 듣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중간에 되게 크게 만들어요.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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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삑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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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리고 이제 막 지금 15회 했잖아요. 제가 20회 물어봐 놓고 15회로 바꿔서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틀리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시켰는데 한 14회쯤 돼서 얘기해요. 목소리 크게 안 해! 하면 갑자기 훈련병분들 목소리가 진짜 커져요. 14.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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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 명 정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모든 이 병사들의 눈초리가 그 친구를 향하게 되죠. 조교들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유격 조교였습니다. 화생방 조교였죠. 그냥 화학에 관련된 모든 거는 저를 거쳐서 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격 조교도 매년 했어요. 2년 동안 유격 조교했습니다. 화생방 조교. 그 짬 안 될 때는 방독면 조교하고 짬 될 때는 뭐 더 쉬운 거 했죠. 근데 방독면 조교 때도 제가 이거 방독면 쓰고 봤는데 이게 규칙상 15초 안에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쓰고 채우고 검사하고 마지막 완결하고 25초인데 나중에 이제 바뀐 교범에서는 방독면 이거 검사까지 7초로 바뀌어요. 어쨌든 저는 다 쓰는데 이거 저보다 빨리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딱 방독면 이 상태로 시작해서 5초 안에 끝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딱 처음 들어오면 자, 교육생 여러분, 교육생분들 중에 저보다 방독면 빨리 쓰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여러분들 모두 교육에서 열애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생 막 좋아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 이제 나오라고 해요. 하면 택도 없이 제가 이겨요. 그리고 죽음의 유격 제조가 시작되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무튼 유격 조교. 삑,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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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하나! 유격 제조는 11번하고 8번이 죽음입니다. 8번은 사실 나중에 요령도 피워요, 이거. 근데 11번이 진짜 죽음이에요. 조구려뛰기거든요. 4번이 한 세트. 하나! 이거 죽어요. 발벌려뛰기가 제일 쉽죠. 발벌려뛰기가 유격체조 9번이었나? 예, 이거 시키면 교육생들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격 조교도 했었고, 그러니까 조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부대에서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서 저도 편하긴 했지만 부대 입장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를 계속 보내줘야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했어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MC 봤다고 했죠. 너 방송 출연했지? MC에. 군대는 되게 단순해요. 방송 출연해서 MC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막 군생활도 꼬였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한테 뭐가 또 떨어져요. 그때도 아마 이등병 말호봉쯤 됐을 건데 뭐냐면 이번에 부대 군단 전체에서 검정고시생들을 합격시켜주는 프로젝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중졸들을 고졸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자퇴한 애들, 고등학교. 우리 부대에도 한 명 있었거든요. 남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달 후임이었어요. 그 친구의 검정고시 통과를 위해서 드림팀이 꾸려지는데 저한테도 당연히 제안이 오죠. 저 서울대생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본부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군단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본부에서 이걸 고민해가지고 교관들을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수학교관, 화학교관, 무슨 교관 이런 식으로 검정고시 통과를 위한. 일단 본부 중대장이 당시에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수학교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본부 중대장이. 그리고 저보다 짬이 훨씬 높은 화학 1중대의 제독병 중에 고려대 생물학과였나 출신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과학조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 편제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야, 너 서울대 나왔지? 검정고시 교관해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과목인지 여쭤봐도 되겠어? 국사해라, 국사. 국사교관을 하게 됩니다. 단지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나왔습니다. 공대 나왔어요. 국사교관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사교관을 하게 됐어요. 그 이 친구가 검정고시 떨어졌어요. 솔직히 좀 공부랑은 좀 거리가 먼 애였는데 대신 교관이었잖아요. 군대에서 뭐 시키잖아요. 휴가 무조건 나와요. 그때 언제냐? MC 봤을 때는 외박 나왔어요. 그때는 뭐 휴가 받을 짬이 아니었죠. 근데 검정고시 교관 끝나고 휴가 나왔어요. 유격조교 끝나잖아요. 휴가 나와요. 4박 5일 포상휴가. 그러니까 유격조교 때문에 포상휴가 2번 받았죠. 검정고시 교관하고 포상휴가 받았죠.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일 하나가 떨어져요. 저보고 갑자기 대대장이 오래요. 대대장 호출이에요, 이번에는. 하니까 주임원사였을까요? 주임원사 호출인데 이번에 방송반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불러서 갔는데 방송반을 만들려고 한대요. 너 방송 나왔지? 너 방송반에. 군대는 단순하다니까요. 서울대 나와서 국사교관이 됐고 방송 나왔다는 이유로 MC를 봤으며 방송 나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방송반에 차출이 됩니다. 9시 45분인가? 그냥 저녁 청소가 끝나면 방송반으로 가서 정훈 방송 간단하게 하고 음악을 틀고 끝이에요. 이게 방송반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트는 방송이, 제가 DJ가 되고 제가 트는 방송이 이제 전 내무반으로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재밌었죠. 솔직히 재밌었죠. 음악 찾는 재미도 있고 음악도 거기 군대 인트라넷에 보니까 인트라넷이 신기해요. 군대에서 인터넷을 아예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그 대외 기밀 정보 보안 때문에 인트라넷 안에 별의 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인트라넷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뭔가 탐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인트라넷 안에도 사실 약간 성인물 같은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잘 이렇게 주소를 찾아가면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성인물을 본 건 아니고 음악을 제가 원하는 거 항상 다운받아가지고 잘 뚫어가지고 매번 다운받아서 뭔가 이제 정훈방송 가슴이 따뜻해지는 따뜻한 사연 읽고 마지막에 방송 딱 틀고 저는 이제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자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방송반 생활을 3달 정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딱딱한 방송을 해야 돼? 기왕 하는 거 재밌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좀 보기 시작해요. 그 방송반이 저 말고 2명인가 더 있었어요. 다른 중대 사람들로. 근데 제가 메인이었어요.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다 선임들이었지만 뭐 저한테는 아저씨들이었고 제가 메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메인이 돼서 되게 따분해 하다가 그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맞춰서 노래를 하나 틀어요. 군대에서 트는 노래라면 딱딱해야 돼요. 모름지기. 하지만 그게 저는 싫어서 딱딱한 노래를 안 틉니다. 딱 발렌타인데이를 노리고 노래를 하나 다운받아 놓고 딱 끝나자마자 딱 틀어요. 그 노래가 이현지의 초콜릿이었어요. 킥킥거리다 오글. 초콜릿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나나나나나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거 이거 틀었어요. 당연히 막 병사들이 난리가 났죠.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방송반까지. 그리고 딱 방송이 끝나자마자 따라와. 바로 그 뭐라고 부르냐 그거. 당직 사관.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끝나는 시간이 당직 사관 근무 시간이잖아요. 바로 당직 사관은 근무 가서 경위서를 썼습니다. 일종의 심할서 같은 거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잔잔하게 또 방송을 하다가 2달 정도 지났나? 1달 정도 지났나? 또 따분한 거예요. 또라이잖아요. 따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총대를 메고 노래를 하나 듭니다. 당시 유행했던 노래.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호동하고 뭐 했던 거 있죠? 유행했던 노래 기상송이 있어요.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놈의 뱀을 잡아다가 우리 엄마 몸보신 해버리면 아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알죠? 아는 분들은 이 노래를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따라와. 바로 또 당직 사관한테 불려가서 한 번 더 씁니다.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방송반 활동이 끝났고 포상휴가 4박 5일이 또 나왔습니다. 웃기죠? 군대라는 게 답이 없는 집단. 내가 국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국사랑. 나 공대생이라고. 수학교관을 시켜주던가 과학교관을 시켜주던가 하다못해 공통과목인 국어교관이라도 시켜주던가. 국사교관이 뭐예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방송 출연했다는 이유로 MC를 맡겨 방송반에 차출해. 참 단순해요. 군대라는 조직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포상휴가는 많이 받았습니다. 조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교에서 나온 포상휴가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제가 포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대는 포상이 안 나오기로 유명한 부대였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저는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군생활이 그런 건가 봐요. 유일한 단점은 강원도 인재였다는 거. 그리고 제 군생활에서는 잊지 못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 정말 제 인생에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군생활 때 사귀었어요. 아마 군대 상병 휴가 때 소개팅을 했던 것 같고 거의 한 저녁 100일을 남기고 사귀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화여대생이었는데 괜찮았어요. 뭐 외모는 중상에서 상사이, 중상 정도로 표현할게요. 근데 몸매가 엄청 섹시했어요.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대에 간 남자들은 사실 좀 동물적인 본능이 강해요. 섹시한 여자한테 많이 끌립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남기고 사귀었고, 그 남은 100일 동안에 그 여자친구가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와요.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날 면회하고, 일요일날 면회하고. 면회 오면 저는 당연히 면회 왔으니까 나가고, 치킨 먹고. 그리고 면회하는 데 보면 뭐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숙소예요. 그러니까 오면 이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여자친구랑 많은 시간들 보내고 돌아오고, 그거를 전역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진짜 미안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랑했죠. 뭔가 진짜로 결혼할 생각도 막 군대 전역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미안한 이유는 제가 그 친구의 나쁜 언행 하나를 바꾼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언행을 바꾼 게 있어요. 아까 어떻게 보면 집도 엄청 집안이 좋았어요. 집안이 엄청 좋은 애였어요. 돈도 많았고 집안에. 근데 그 섹시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저를 만나기 전에도 밤에 뭐 클럽에서 놀거나 이런 그런 밤 문화를 많이 즐기는 애였어요. 뭐 자기는 춤이 좋다, 춤추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하는 여자들 중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뻥이거든요. 춤추다가 원나잇하고 뭐 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러 가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걔도 약간 그런 속성이 있는 애였는데 명품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명품들이 약간 뭐 스폰 받은 명품 막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면 용납이 됩니까? 근데 이 애가 저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계속 오냐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에 계속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그 속성을 바꿔버렸죠. 왜냐하면 저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나 솔직히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명품 다 없애라, 아니면 난 너랑 헤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가 손이 퉁퉁 붓도록 가위를 들고 명품을 다 잘라버려요. 그 많은 명품들을 손이 퉁퉁 붓도록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이제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말 내 옆에서만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거의 울다시피 이제 저랑 제대로 된 마인드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그래도 좀 만나다가 아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00일은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전역 후에 100일은 안 만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찬 거죠. 너무 미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도 이제 뭐 사건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소름 돋았던 일도 하나 있어요. 제가 서울대생이고 서울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당시 스누라이프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서울대생이니까 당연히 제 계정이 있죠. 그리고 그 글들은 모두 서울대생들만 열람할 수 있고요. 누가 글을 썼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익명으로 써버리면. 제가 그래서 그 서울대생 커뮤니티에 그 친구와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커플에게도 존재할 법한 이야기를 제가 익명으로 하나 쓴 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와서 당장 튀어나와. 알고 보니까 제 계정을 거의 매일같이 자기가 로그인해서 계속 눈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걸 전혀 몰랐죠. 제 비밀번호를 그때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사건으로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좀 걔한테 많이 미안하긴 해요. 어쨌든 저로 인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됐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듬지 못하고 결국엔 제가 얼마 못 가서 차버렸었기 때문에, 걔도 성격이 있는 친구라 좀 부딪히는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게 이제 군생활에 있었던 러브스토리 중에 하나이자 끔찍한 러브스토리가 됐네요.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군복이 안 맞을 줄 알았어요. 물론 좀 끼긴 하지만 입을 수는 있네요. 제가 군대 전역했을 때 완전 리즈였거든요. 몸매 너무 좋았어요. 튼튼했고 말랐었고 탄탄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하루에 구보를 6km를 뛰었어요. 하루에 6km씩. 그것도 이제 부대 방침이었어요. 연병장 한 바퀴가 400m인데 일과 끝나면 맨날 15바퀴씩 뛰었거든요. 다 같이. 근데 저는 원래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잘 뛰었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탄탄해져요. 그랬는데 어쨌든 군복이 맞아서 너무 좋네요. 다 지난 일입니다. 제 군생활은 그렇게 좀 특이했고요. 아마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군생활보다는 훨씬 특이하고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뭐 정신적으로는 일병까지는 진짜 죽고 싶었고, 상병 때부터 어쨌든 짬이 좀 차니까 대우를 조금 받으면서 군생활에 이제 진짜 밤마다 자살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갈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어떤 놈이 있었는데 그런 놈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아직도.
집이 잘 살고 그랬는데 세종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열등감 너무 심했어요. 얘 그냥 심심하면 저를 때렸어요. 키도 컸어. 나보다 더 컸어요. 제가 184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187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걔랑 뭐 싸워서 질 것 같진 않았어요. 뭐 그 정도 격차는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걔가 저보다 훨씬 짬이 높았죠. 제가 처음 배치받았을 때 상병이었으니까. 근데 걔가 약간 지가 좀 똑똑하다는 생각이 있는 애여가지고 똑똑한 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눈에 가시였나 봐요. 제가 뭐 잘난 척을 하고 산 건 또 아니지만 뭔가 자꾸 저에 대해서 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열등감 이런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걔가 저랑 접점도 없는데도 계속 괴롭혔어요. 일요일 아침에는 걔가 이제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아침에 하는데 그 퀴즈를 보는 걸 좋아해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저를 불러요. 야, 저거 답 뭐야?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풀다가 약간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저거 답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야, 서울대학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 똑똑한 줄 알았지만 존나 멍청하네. 이런 식으로 대도 안 하게 갈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막 그냥 듣고 있다가 뒤에 모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다가 제가 계속 이제 꾹 참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살살 때리기 시작해요. 세게 때린 것도 아니지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야, 야, 야. 참다가 나중에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리고 있는데 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를 존나 노려봤거든요. 이 새끼 계속 때리고 있고 때리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씨발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새끼 하면서 야 치겠다 야 치겠다 말 한마디 안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엄청 뜯어말리러 오더라고요. 그 뒤로 그 새끼 저 안 건드렸어요. 아무튼 그런 열등감 있는 놈도 있고 그 새끼 때문에 그 새끼가 나중에 이제 그 화학 부대가 화학 파트가 있고 수송 파트가 있어요. 수송 파트가 되게 커요. 화학은 거의 이 자동차를 타면서 움직이거든요. 화학병들은. 그러니까 이 수송 파트에 나중에 그 친구가 대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병사 중에. 그러니까 얘가 저를 괴롭히니까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덩달아서 저를 괴롭히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일병 끝날 때까지. 자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죠. 아무튼 뭐 다 지난 일이고 그런 것들이 또 버텨낸 힘들이 지금 저를 또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했고 인생이라는 건요 버티면 강해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면 강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난 일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펼쳐지고 저도 예상 못한 것들이 제 인생에 마구 다가오고 군생활만 해도 예상 못한 것들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방송 나왔다는 이유로 MC를 볼 줄 알았겠느냐면 제가 방송 나왔다는 이유로 뭐 방송반에 차출될 줄 알았겠느냐 무슨 갑자기 검정고시 교관이랑 생겼는데 갑자기 국사교관으로 배치될 줄 제가 알았겠으며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았고 잘 모르긴 했지만 강원도 인재로 갈지 알았겠냐면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모르는 일들의 연속이고 즐기기 시작하면 즐길 거리는 많다. 지나고 나니까 저도 재밌는 거예요. 군생할 때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게 재밌는 일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힘들기만 했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재밌었던 일도 있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잘 풀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었고요. 뭐 주특기에서는 2등병 5급 때 바로 전시 분대장까지 달고 그 뒤로 쭉 분대장이었죠. 나중에 심지어 제가 상병쯤 됐을 때는 소대장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병사인데 전시 때 소대장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만큼 주특기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전역하고 나서도 전역하면 예비군이 되고 예비군 되면 자기가 편성되는 부대가 있잖아요. 저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로 전시 편성 부대가 바뀌어 있었어요. 나라에서 제일 강한 부대, 화학 쪽에서는 제일 빡센 부대. 그쪽으로 저는 전시 편지되어 있었고 물론 전쟁이 났으면 그쪽으로 갔을 건데 전쟁 안 났으니까 지금은 민방위잖아요. 민방위도 아니에요. 다 끝났어. 42살인데 뭐. 그렇게 해서 제 군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42살에 이렇게 제 유격 조교 시절 때 옷을 입어보니까 새롭네요. 원래는 모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빨간 모자. 어디 간지 모르겠네. 아무튼 추억이다. 아휴. 자, 이건 추가 촬영본입니다. 얘기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화학부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화학부대가 뭐 하는 데냐면 화학작용제 그리고 핵, 생물학 작용제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하고 추적을 하는 뭐 그런 데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런 것들을 북한이 터뜨리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피해 반경, 피해 범위, 피해 정도 등등을 다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이제 중화를 시킵니다. 제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곳의 작용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화학부대고요. 우리 화학부대들은 그래서 좀 특이한 훈련이 있어요. 다른 데 없는 훈련. 뭔지 아세요? 일반 군사 기본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훈련을 하던 도중에 화생방 수류탄을 던집니다. 화생방 수류탄이 뭐냐면 그 유격 훈련을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하잖아요. 다들 아시는 거. 그 죽음의 훈련. 그 강도의 10배 이상이 되는 수류탄이 있어요. 그거를 훈련하는 도중에
던지면 우리 다 같이 방독면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훈련을 화학부대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제가 짬이 안 될 때 했었어요. 짬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상병장들은 화생방 수류탄 던지면 도망가요, 그냥. 그거 눈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딱 떠 있거든요. 딱 터지는 순간 팍 터지는데 이게 연기가 눈으로 보입니다. 즉 그 연기를 피하고 있으면 안 따가워요. 상병장들은 도망갑니다. 1, 2등병들은 짬이 안 되니까 못 도망가고 방독면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 화생방 수류탄을 터뜨리는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군대가 대부분 시골에 있잖아요. 강원도 이제 시골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류탄 그 연기가요.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더니 근처에 있는 축사로 들어갔어요.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연기가 점점 이동을 하더니 축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소름 소리가 장난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축사가. 아마도 용장주분이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했겠죠,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게 막 울면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 강원도 인제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저는 유격 훈련과 혹한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유격 2번, 혹한기 2번이 일반적인데 전 다행히도 유격을 1번밖에 안 받았어요. 제 자대에서 유격이 끝났을 때 들어오는 바람에 1번은 안 받았는데 혹한기는 2번 다 받았어요. 유격은 1번. 유격 조교인데도 유격 훈련을 받고 나서 조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굴립니다. 어쨌든 혹한기 훈련은 2번이나 받았는데 강원도 인제는 혹한기 훈련이 힘들어요, 당연히. 저희 혹한기 훈련 갈 때 저희 막사 계단 밑에 1층에 보면 항상 온도계가 달려 있거든요. 저희 혹한기 훈련 가던 날 온도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몇 도였는지 아세요? 영하 32도였어요. 영하 32도에 혹한기 훈련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강원도 인제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정말 가장 추울 때,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울 때 혹한기를 떠났는데 4박 5일인가? 아무튼 끝날 때 바람도 많이 불고 저희 이제 야영했던 텐트나 천막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짬이 안 될 때였어요. 제가 혹한기 훈련 처음 갔을 때 일병 때 갔으니까 짬이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장갑 낄 때는 어떻게 끼냐면 2겹 이상을 껴요. 약간 이제 얇은 털로 된 장갑이 1개, 2개 끼고 그 위에 또 장갑을 끼면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보통 일할 때는 이제 너무 큰 장갑은 이제 걸거치니까 빼버리고 안에 얇은 장갑 몇 개 껴서 낀 다음에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게 잘 구멍이 나요. 1개 5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혹한기 훈련 끝나고 철수하는 날 이게 구멍이 나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 넷째 손가락이 요만큼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밖으로. 근데 영하 32도라고 했잖아요. 일을 하는데 점점 이게 살이 굳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피가 안 통하고 아무 느낌도 안 나고 뭔가 실시간으로 제 손이 망가지고 뭔가 상하는 게, 뭔가 제 손이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장한테 보고를 했죠. 손이 이상합니다. 야 씨발, 짬도 안 되는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우리 뭐 안 추워서 지금 우리가 이러는 줄 아냐 하면서 욕에 욕짓거리를 다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손이 이상해요. 그래서 분대장 통해서 보고를 하니까 분대장이 욕만 싸지르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일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소대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소대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소대장님이 알겠다고 하고 일단은 저기 따뜻한 데 가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또 상병장들이 와서 욕을 오지게 해요. 일하러 또 끌려 나갔죠. 일 끝나고 나서 다 철수하고 부대로 돌아와서 봤어요. 이만큼의 손이 이만큼 탱탱 부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의무실으로 갔죠. 왜냐면 진짜 추울 때 그래도 살끌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동상까지는 안 가고 동창에서 끝나거든요. 그냥 약간 상해를 입는 정도. 금방 회복이 돼요. 동상까지는 잘 안 가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제가 의무실로 가서 군의관님을 마주했는데 딱 보자마자 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부대에서 동상 걸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살이 아니라 진짜 너무 이상해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욕만 들은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나 이제 손 잘라야 되나? 동상이면 손 잘라야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제? 막 눈물이 나고 막 분하고 막 그랬는데 뭐 별 처치가 없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여기 그냥 붕대 같은 거 반창고 갖다 둘둘 감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안에 손을 봤거든요. 이만큼 탱탱 부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에서는 계속 감각도 없고 욱신욱신거려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위에 게 손이 이렇게 팍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요만큼이 탱탱 부은 손이 벗겨졌는데 안에 조만하게 새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살 한 줌이
탁 벗겨지는데 안에 새살이 요만큼 돋아 있고 엄청 연한 살이 돋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손하고 맞춰지면서 지금의 또 완벽한 손가락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동상까지 걸려봤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진짜 골무 벗기듯이 손이 확 벗겨지더라고요. 그러고 새살이 돋아 있었어요. 아무튼 강원도 이제 이 특이한 화학부대에서는 화생방 수류탄을 훈련 때 던진다. 그게 축사에 가는 바람에 연기가 소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영하 32도에 혹한기 훈련을 하러 간다. 그리고 난 동상에 걸렸다. 이 정도가 이제 군대썰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 군대썰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 쓰셔도 되고요. 이메일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분들 향해 정례 충성!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눈들어 눈을 들어 앞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생활 같이 했던 애들, 기억나는 애들 많거든요. 제가 진짜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던 새끼는 지금 호명은 안 할 건데 그 말고 그래도 나름 저랑 군생활을 좀 잘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사람을 호명할 테니 혹시나 내 영상 본다면 댓글 달거나 연락해라. 알겠지? 자, 신성호, 황선호, 임태수, 서성은 그리고 연락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재혁, 한성규 이렇게는 저랑 연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옥희석, 박성수, 김기민, 김기현 또 많아요. 동기들도 있는데 배재영이었나?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름 부른 애들 보면 연락해라. 상병이든 병장이든 상관없이 거의 다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 전역한 마담에 연락해라. 이거 혹시라도 보면 댓글 남기라고. 특히 신성호라는 애는 이미지가 좋은 애가 아니었어요. 후임들 많이 갈구기도 했고 애가 좀 생캐여가지고 그냥 뭔가 그랬었는데 저한테 무지하게 잘해줬어요. 걔는 기억이 많이 나요. 짬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저를 혼내려면 제가 갈구려면 미친듯이 갈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애였는데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군생활 끝나고 뭔가 좀 함께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 연락하고 제가 호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랑 군생활 같이 했던 애들은 누구라도 댓글 달아라. 그리고 중대장님, 이승호 중대장님 그리고 저랑 동갑이었지만 저희 소대장이었던 김철민 몇 명 있어요. 뭐 몇 분 더 계시는데 뭐 다른 소대장은 저보다 어리기도 했고 뭐 있는데 아무튼 요거 보면 연락해라.